참술 심리 부검하겠습니다. 아서의 심리치료사와의 인터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서는 어릴 때 8살 때 첫 심리치료를 시작하고 종결 이후에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다시 심리치료사를 찾아왔죠. 청소년기에는 자살 시도가 있고 난 후에 의뢰가 되었고 성인기에는 아서가 스스로 심리치료사를 찾아왔었습니다. 아서와 심리치료를 하는 사이에 주로 화제가 되었던 주제는 어머니의 성향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서와 평생에 걸쳐서 심리치료를 한 상담사이죠. 그는 아서가 줄곧 어머니의 성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했고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서 사이의 친밀감, 애착과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아서의 어머니는 아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시고 노력하고 애를 쓴 모습들이 많았죠. 어머니 스스로도 누가 보더라도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어머니는 헌신적이었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서는 어머니의 성향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서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친밀 관계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었고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수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서는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자존감이나 자긍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발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서의 성장기를 보면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서가 스스로 치유해 갔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서가 대학에 갔을 때야 아서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물론 어머니는 관심을 가지고 친밀감을 유지했지만 아서가 그 어려움에 대해서 노출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는 또 알 수 없는 부분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서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점차 명징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치유해 감에 있어서 아서의 어머니는 또 반대로 점차 제외되어 가는 성장기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서에게는 어떤 인지적인 특징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서 아서는 매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서의 경험에 비추어서 아마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심리치료사가 내어놓는 그 아서의 인지 부분에서는 아서가 물론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최고가 되거나 아니면은 최고가 아니라면 전혀 가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극과 극의 이분법적인 그러한 판단과 인식 기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아서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만큼 노력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서가 자기의 성공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치 기준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나타내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심리치료사가 그 극단적인 인지의 부분에서 합리적인 조율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는 지금 이 책에서 알 수 없지만 그 과정이 있었다 하면 아서가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자, 아서는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삶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좋지만은 않은 것이고 삶이라는 것은 우울할 때는 특히 또 더 많이 즐겁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긍정과 부정 쪽에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가까이 인지되어서 가치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젊은 이들의 시각에서 긍정보다는 어려움, 부정, 해 나가야 될 과제가 더 많은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앞서도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인생이란 것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이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한 번
살아볼 만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서가 소망했던 것은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A급 여성들을 만나고 싶었다. 그런데 아서 스스로는 그런 여성들을 부담스러워했던 역시나 모순적인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최고로 지향을 하면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여성에 대한 이성적인 대인관계에서는 부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슈나이더먼 박사는 이 심리치료사에게 아서한테 어떤 진단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그는 주요 우울장애에 진단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울증이죠. 그리고 심리치료사는 정신증적인 소양은 보이지 않았다이기 때문에 우울증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생리적인 문제와 인생에서의 어려움 두 가지가 반복적으로 아서를 위태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리적인 문제라는 것은 이 우울증이 기질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선천적인 문제다. 또는 정서적인 부분에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심리치료사가 증언하고 있고요. 인생에서의 어려움이다라는 것은 환경에서의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원활하지 못한 소통이 아서를 좀 더 취약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심리치료사가 본 아서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은 환경에서의 문제가 다가오고, 환경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개인적인 문제가 다시 다가오고, 이것이 아서를 끊임없이 좀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리치료 과정에서 심리치료사가 굉장히 많은 중대가 들어가고 또는 치료 기법이 들어가고 조율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약물 반응에 대해서 아서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서가 약물에 대해서 크게 신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물을 잘 어느 정도 진단되고 또는 그거를 취하고 또한 치료를 하고 이와 같은 적극적인 자세가 아서한테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심리치료사와의 인터뷰를 마무리하는데요. 이 치료사는 아서의 생애를 같이 함께 견뎌오고 공유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인터뷰는 아서를 치유한 정신과 의사와의 인터뷰를 살펴볼 예정입니다.